안녕하세요, 그냥요입니다. 오늘은 제가 다소 도발적인 주제를 가져왔어요. 세상은 뭐 때문에 망할까요? 만약에 여러분 세상이 망한다면, 세상이 멸망한다면 무엇 때문에 멸망할까요? 무엇 때문일까요? 라는 질문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상이 멸망한다면 뭐 때문일까요? 뭐 이런 것이 있을 수 있겠죠. 가장 먼저 떠오를 수 있는 것이 기후 문제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후 때문에 인류가 망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제2의 팬데믹이 나올 수도 있다 라는 것도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 전쟁이 날 수도 있겠죠. 전쟁이 나서, 핵전쟁이 나서 인류가 망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대로 가다가 이거 부채 문제가 너무 심각해가지고 망할 것 같다라는 이야기도 있을 수 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저출산이 너무 심각하다, 이런 이야기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망할 수 있는 이유는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엇 때문에 망할지는 모르겠지만 세상이 망할 것 같다, 이 망조가 들었다, 이런 이야기는 진짜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피터 틸이라는, 여러분 아시는 분은 잘 아시겠지만 페이팔 마피아의 대북격인 피터 틸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 피터 틸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인지 제가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피터 틸은 이야기해요. 세계를 지배하는 전체주의 단일 정부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은 뭔지 모르겠지만 세계를 지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체주의 사고를 가지고 있는 단일 정부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단일 정부. 그러니까 단일 정부가 세계를 지배하는, 이게 뭐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냥 쉽게 설명드리면 이런 겁니다. 요거는,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딱 한마디죠. 중국 공산당이 세상을 지배하는 세상. 그 경우를 피터 틸이 가장 두려워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진짜 아니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야, 중국이 무슨 세상을 지배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실제로 중국이 만약에 AI의 패권을 잡는다면 그럴 수 있다라는 논리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AI가 뭐 그렇게 대단하길래 그런 거냐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일단 군사력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최근에 중국에 있는 로봇 보면요, 뭐 태권도 진짜 잘해요. 로봇 개도 있는데요, 막 거기다가 폭탄 실어가지고 돌아다니면서 막 폭탄 쏘고 그러면은, 와, 그 진짜 전쟁에서 이길 수 있을까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군사력이라는 측면에서 AI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갖는다? 그럼 이건 상당히 무서운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 이런 거예요. 여론인데요. 여러분 알고 계신 것처럼 댓글 있잖아요, 댓글. 자,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이 댓글이, 여러분이 보는 댓글이 과연 이게 사람이 쓰는 댓글 맞을까요? 그리고 만약에 AI가 돼서, 지금 LLM이 돼서 정말로 이게 댓글을 통해서 여론을 조작한다라고 한다면은 얼마든지 조작할 수 있지 않을까요? AI에서 패권을 잡는다면 군사뿐만 아니라 여론도 얼마든지 조작할 수 있다. 그리고 금융의 세계도 조작할 수 있다. 그리고 해킹을 통해서 전 세계 금융망도 뭐 무력화시킬 수도 있고, 하여튼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AI에서 패권을 잡는다면 진짜로 중국 공산당이 세상을 지배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걸 피터 틸이 두려워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렇게 실제로 두려워하는 이유가 있어요. 뭐 만약에 지금 상황을 놓고 보면은 미국하고 중국하고 미국이 더 낫지, 미국이 이기지 라고 당연히들 생각하시겠지만, 지금 상황으로 계속 가다 보면 결국에는 중국이 이길 수도 있다라는 우려이거든요. 왜 그런지를 한번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국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14억 인구가 있습니다. 이 14억의 인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개인정보는 다 공개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얼굴, 안면 인식을 통해서 중국 사람들은 어디를 가든 완벽하게 통제된 사회를 살고 있어요. 물론 완벽하게 통제되니까 야, 범죄도 없고 좋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CCTV 때문에 우리가 커피숍에서 핸드폰을 놔두고 가도 안 훔쳐가잖아요. 사람들이 다 보고 있으니까 그런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물론 좋은 면도 있을 수 있지만 14억 인구의 데이터가 모두 AI의 개발에, AI 발전에 활용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자율주행과 관련돼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중국에서 자율주행과 관련된 이야기를 들어보면 사고가 많이 나는 걸로 알려져 있으나 얼마나 큰 사고가 났는지 잘 공개되지 않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중국이 지금 이거 해야 되는데, 야, 사람이 죽으면 그게 중요해 지금?
지금 AI로 지금 미국 이겨야 되는데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게다가 지금 마지막으로 피지컬 AI로 가면 갈수록 중국의 경쟁력은 더 부각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것은 AI 뇌라고 하면은 피지컬 어떤 그 로봇이 됐든 무엇이 됐든 물건으로 이동되게 하기 위해서는 이 물건을 만드는 건 제조업이잖아요. 그 제조업에서 압도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건 중국이기 때문에 이대로 가면 중국한테 이기기가 매우 어렵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중국의 상황은 이런데 이제 미국의 상황을 보면 미국은 굉장히 자유가 중요하잖아요. 자유가 중요하기 때문에 개인의 자유가 중요해서 안면인식? 꿈도 못 꾸죠. 개인의 정보? 보장되어야 되죠. 사생활? 보장되어야 합니다. 이렇다 보니까 미국에 있는 테크 기업들이 데이터를 확보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진다라는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거죠.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는데요. 기존의 지배층들이 기득권을 포기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걸 포기를 못하는 거죠. 이렇다 보니까 계속해서 규제를 하게 됩니다. 이렇다 보니까 중국이 따라온 속도가 만만치 않은데 미국은 오히려 규제가 너무 심해서 천천히 걸어가고 있다. 야, 우리도 지금 빨리 뛰어가야 되는데 지금 중국이 이렇게 쫓아오고 있는데 우리는 걸어가고 있으면 되겠냐, 이런 이야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사실은 피터 틸의 이런 주장이 기술 만능주의, 기술 최우선주의 이렇게 되다 보니까 피터 틸의 생각이 트럼프의 정부에도 반영이 돼가지고 나오는 정책에 대해서 많은 반대 여론이 있습니다. 특히 기득권들이 이 권력을 포기하지 못하는 일들이 많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뭐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 그 한글이 뿌리 깊은 나무라는 드라마에 보면은 당시의 사대부들이 한글이 배포되는 것을 극렬하게 반대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있는데요. 한글은 권력이다. 말도 못하게 쉬운 한글로 만인들에게 이런 것들이 배포되면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일이다. 우리가 권력을 가지고 있어야 사회가 안정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한글 배포를 끝까지 반대하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사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두려운 게 맞는 거예요. 한글도 그렇고요. 새로운 자율주행을 포함한 AI 기술들도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두려운 게 맞아요. 그러나 이 기술을 막연하게 두려워만 하다가 보면 미국이 어쩌면 중국한테 AI 기술 패권을 뺏기게 되면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는 자유, 이 자유를 중국 공산당, 세계를 지배하는 전체주의 단일 정부한테 몽땅 다 뺏길 수도 있다. 완전히 공산당의 지배하에 있을 수도 있는데 괜찮겠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건 좀 지나친 협박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렇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 내용이요. 얼마나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지금은 글쎄 그렇게 크지 않은 것 같아요. 10% 정도 될까요? 20% 정도 될까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조금씩 이런 현상들이 이어지면서 야, 이게 중국이 이기겠는데? 야, 중국이 넘어가겠다. 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하게 될수록 이러한 생각들은 현실에서 반영될 가능성이 크고 그것은 결국 엄청난 두려움을 갖게 될 겁니다. 진짜? 야, 중국 공산당이 세계를 지배하는 전체주의 단일 정부가 된다고? 야, 그러면 우리도 중국 공산당의 통제하에 온다고?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이런 이제 두려움이 생길 거라는 거죠. 그리고 이 두려움이 결국은 이런 규제들을 완화해주고 이런 쪽으로 이동될 텐데 그 전에 빨리 바꿔가지고 우리도 빨리 달리기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도발적이에요. 과연 이거 너무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은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정말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과연 어떻게 될까? 이런 고민을 하게 만드는, 그래서 여러분들의 생각도 많이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주중에 이런 이야기를 했었죠. 미국이 대만을 버릴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도 역시 도발적으로 썸네일을 만들어서 많은 분들의 비판을 들었는데 사실 정확하게 표현하면 미국이 대만을 버린다라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러한 상황 때문에 압도적인 글로벌 넘버원으로서의 지위를 계속해서 유지하기 어렵다는 것을 스스로 판단해서 만약에 포기해야 된다면 어디까지 포기할 수 있지? 야, 대만도 우리가 지킬 수 있을까? 이런 진지한 고민들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결국은 이런 지정학적인 격변기에서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건 이런 것 같아요. 과연 여러분 이 질문에 대답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는
지정학 리스크가 커지는 과정에서 여러분의 포트폴리오가 위험합니까? 아니면 지정학 리스크가 커질수록 더 좋습니까? 이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 생각에는 중국과 미국은 앞으로 점점 더 심하게 싸울 것 같거든요. 두 번째로는 여러분들이 너무 한 국가에 집중된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는 건 아닌지 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집중된 포트폴리오는 생존하는데 도움이 안 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은 뭐냐면 여러분의 포트폴리오가 세상이 이렇게 변하는 과정에서 생존할 수 있어요? 라는 질문이 아니고 그냥 변화가 아니고요. 세상이 격변할 때도 여러분의 포트폴리오가 안전합니까? 이 질문을 반드시 해보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피터 틸이 진짜로 두려워하는 세계를 지배하는 전체주의 단일 정부의 탄생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여러분의 생각이 진짜 궁금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요. 오늘 내용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그냥이었습니다.